시작할게요. 오늘은 21년 운세 일간별로 보는 거 신금 일간 먼저 할 거고요. 일간 운세는 어쨌든 사주 팔자 8글자 중에서 한 글자만 보고 얘기하는 거라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어쨌든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서 일간 운세하고 뭐 잘 맞으시는 분들도 있대요. 왜 잘 맞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사실 맞으면 안 되는데 뭐 어쨌든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신금일간 할게요. 신금일간은 신축년이 들어오면 육신으로는 비견, 천간 신금이니까 자기가 아신이잖아요. 아신이 육신으로는 나 아자의 몸신자 아신도 되지만 비견이라는 거예요. 비견이라는 건 나와 같다,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자다, 같은 글자다 해서 신축인 거고, 그 밑에 지지 같은 경우는 편인, 육신으로. 편인이라는 거는 나를 생하는 게 아니라 겁재라는 애를 생하는 글자예요. 크게는. 의미는 일단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금이라는 거는 올해 이렇게 비견이 왔잖아요. 나랑 같은 글자가 왔다는 건데, 이건 뭐냐면 뭐 신도 여러 가지 신들이 있잖아요. 뭐 신사도 있고 신묘도 있고, 이게 나와 같은 글자가 왔다는 거는 환경적으로 나와 같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이 일간 지지를 모르니까 일단 신금만 놓고 보자고.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지구에 딱 떨어졌어. 근데 그 지구가 내 마음처럼 굴러가겠어요? 근데 자기가 느끼기에 자기랑 같다고 느끼는 거지 실제 같지는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천간으로 신금 같은 애가 같은 글자고 오면은 굳이 따지자고 하면 약간 이렇게 신이 되잖아. 운에서 이렇게 왔다고 치면 이 밑에 축을 하나 달고 오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얘가 나랑 같다라고 볼 수는 없어. 근데 얘 입장에서는 내가 같다라고 그냥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오는 착각에서 오는 것들 문제들이 발생해. 뭐냐면 자기가 이 사람이랑 100% 같기가 어려워요. 100% 같을 수가 없어. 내가 설령 신축이라고 할지라도 신축년이랑 신축일이랑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같게 느끼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얘에 대해서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 운에서 온 신에 대해서. 바꿔 말하면 이 신금 일간들은 올해 불신이 오히려 생기는 거야. 내 주변을 믿을 수 없다. 누가 내 사람이지? 이 사람을 내가 믿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 얘를 내가 믿을 수 있을까? 근데 뭐 믿겠어요? 100% 믿을 수가 있나? 본인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100% 믿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100%라는 건 없어요. 믿음이라는 건. 그러니까 자기가 나랑 같은 글자니까 엄청 나랑 가까운 사람이거든? 이거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문제가 생겨. 일종의 집착 같은 거예요. 내가 얘를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 시험하는 거? 이 사람이 내 사람일까 아닐까? 그리고 전에 말했듯이 축이라는 거는 우리가 전 시간에 했듯이 편인이잖아요, 이게. 편인이 오면 편인이 저번에 천간에 왔을 때 그랬잖아. 편인이 이렇게 천간으로 오면 느려진다고. 전반적으로 위에 있을 땐 전반적으로 느려지는데 뭐 밑에 있을 때도 전반적으로 느려지는 거야. 느려지는 거는 뭐 변화가 없는데, 이거는 지지로 왔을 경우는 느려지는 현상에 대한 테마라고 하면은 밑에 있는 거, 밑에 편인이 이렇게 오게 됐을 때는 이 믿음에 대한 게 느려지잖아. 굳이 따지자고 하면 이 테마가 결국 같이 가는 거거든요. 이게 느려지는 거야. 일종의 정체 현상이 돼. 그래서 일종의 집착이 되는 거지. 왜냐면 마음이 느려지는 게 그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신뢰를 한다 안 한다는 의사결정을 딱 하는 부분인데 믿을 수가 없다라는 마음인 거지.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느려져요, 속도가. 그러니까 굉장히 집착이 되는 거지. 믿을 수가 없는 거지. 믿음이라는 게 딱 믿었다라는 게 아니니까. 믿을 수 있을까를 1년 동안 하는 거야, 그냥 계속.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 신축년이라는 환경 자체를 얘가 벗어나려고 많이 합니다. 이 기존에 있는 애가. 그래서 내 원래 있었던 환경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원래 땅에 이렇게 있었으면 얘를 믿을 수가 없거든.
내 여기 있는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떠나고 싶어. 근데 느려졌잖아요. 편인이라 못 떠남. 못 떠나. 마음 떠나고 싶은데 못 떠나. 야, 마음이 좋지가 않겠지. 불편하겠지.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동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멈춰요. 여기까지. 현재 여기까지 진행한 거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주세요. 저거에 대해서 궁금한 건 아닌데요. 네. 그 뭐지? 신축이면 비견이고 편인이면 그거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네. 왜 비견하고 편인 기준으로 설명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왜냐면은 사회적 관계는 이 육신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 관계가 정의가 돼야 되니까 얘가 지금 일간을 기준으로 인 거거든. 일간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일간이 아니라 신금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해석이 들어가긴 해요. 근데 일단은 일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관이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신금이 나한테서 관이냐, 뭐냐, 이거에 따라 다 달라, 해석은. 근데 어쨌든 이건 일간별 해석이기 때문에 그 일간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들으시면 돼요. 일단 현재로서는. 네. 근데 이게 사주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현상은 생기긴 해. 일간만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주에 어디든 신금이 천간에 있다면 이 문제는 생긴 거야. 신뢰와 믿음에 대한 문제는 있는 거야. 그 글자 입장에서. 이 글자가 나와 어떤 관계인지는 알 수가 없죠. 이거는 정의를 따로 해야 되는 부분이죠. 보통 신축년의 신금 일간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죠. 왜냐면 이 사람들이 걱정했었던 일들, 작년에 혹시 이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을까 한다면 떠나, 혹시 내가 뭐 잘리지 않을까 하면 잘려.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의심했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왜냐면은 100% 신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우려했던 사람들이 터진다. 우려했던 부분이 일어날 것이다. 만약에 내가 신금 일간들을 상담을 한다면은 작년에 이 사람이 주요한 걱정거리가 뭐였는지를 물어봤을 거야. 왜냐면 그거에 대한 테마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 부분이 들어갑니다. 우려했던 사안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신금에 대한 우려했던 사안이 나와. 왜냐면 신축년이기 때문에. 보통은 근데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작년에 막 안 좋은 일 나한테 생길 것 같아. 근데 안 좋은 일 뭐 생길 것 같다는 뭐 우려가 이렇게 있었어. 근데 그게 올해 막 일어나려고 해. 이걸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못 받아들이지. 미리 생각했었던 거니까 어떤 다른 방편들을 생각해냈을 거잖아. 해결 방안 같은 것들을.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해. 자기 우려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막 걱정거리들이 막 주변에 있으면 이걸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하지만 편인이니까 정체되죠. 문제 해결이 안 돼. 이거는 바로 다이렉트로 해결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멘탈이 마탱이가 갑니다. 멘탈이 가요. 신금도 힘들 거야 올해. 아무것도 못해. 왜냐면 자기 우려했었던 게 딱 나타나 버렸어. 이미 사건들이 발생을 해버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작년에 내가 생각했었던 문제들이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 하면 그게 터져버려. 이게 무슨 건이든 신금이 있기만 해도. 그럼 개수만큼 힘들어요, 신금도? 일간으로 보면? 개수보다 힘들다라기보다는 개수보다는 신금은 답답하죠. 그럼 개수는 힘들고 그 다음에 거는 임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너무 힘들어서 올해 그나마 나은 거고, 신금 같은 경우에는 답답하고. 신금은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정신이 먼저 무너지고 육체가 무너지거든요. 보통의 경우는 육체가 무너져도 정신은 살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정신이 무너졌다면 거의 육체는 바로 무너져요. 근데 내 생각에는 신금들 정신 지금 무너지고 있을걸? 왜냐면 우려했었던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걱정돼. 너무 무서워. 그래서 정신 무너지고 있을 거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올해가 어쨌든 설 지나면 신축년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2월 중순부터는 육체가 마탱이 가고 있을 거야. 이 사람. 보통 이럴 때 면역력 같은 게 떨어지기 때문에 마탱이가 가요. 대상포진 같은 거 걸리고, 뭐 진짜 코로나 같은 게 만약에 면역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걸린다면 걸릴 가능성이 높죠, 신금들은. 그래, 보통 이래. 그러니까 신신이 더해진다는 건 뭐냐면 사주에서 이렇게 1+1이잖아. 똑같은 글자가 1+1이잖아. 근데 현실에서는 1+1이면 어떻게 돼요? 1+1이면 짱 좋죠. 2잖아. 2. 하나가 더해지면 2개잖아. 사주에서는 한 글자 한 글자가 같이 오면은 11 정도야. 5배야, 5배. 보통 이렇게 신신으로 천간으로 오면 감당 안 되죠. 5배니까.
마탱이가 가요. 그래서 보통 사주에 신금만 있어도 살이 찔 거야. 사주에 신금만 있어도. 왜냐면 방어해야 되니까. 면역력 방어를 해야 되니까. 힘들어 신금들. 보통 멘탈이 가니까 주변 사람 믿을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무슨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몸이 또 아프고 이게 계속 악영향이 생기는 거지 이 사람들. 그리고 똑같아. 해석은 계속 이어지는 거야. 똑같은 글자끼리 계속 찢어야 돼. 똑같은 글자를. 비견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원래 알던 사람이잖아. 비견은 나랑 어깨 나란히 하는 사람이니까 원래 알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쉽게 잘라낼 수도 없어. 관계 자체가 쉽게 잘라낼 수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버리는 거지. 자기 최측근들이나 자기가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던 사람 혹은 가족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사건의 중심 안에 본인이 들어가 있고 이게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가 없고 문제라고 생각했었던 게 터지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신이 무너졌기 때문에 육체도 안 좋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뭐 다 나쁜 것만 있잖아. 얘기 들어보면은 신금들 다 나빠요? 근데 나쁘긴 나빠. 근데 이건 정신적인 거야. 거의 대부분 정신에서 오는 병에 가까운 것들이죠. 그리고 신축이라는 건 뭐야?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었을 때 묘진, 봄, 사오미, 여름, 신유술, 가을, 해자축, 겨울이잖아. 이렇게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인데 축에 있잖아. 이게 맨 끝에 겨울에 음의 음이잖아요. 겨울의 겨울. 축이라는 거는 얼마나 춥겠어. 엄청 춥겠죠. 축 보통 토가 토생금을 하잖아. 보통의 경우 축토는 토생금을 그렇게 잘하진 않아. 이 축토라는 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토생금을 잘 못하는 애가 열 효율이 떨어지는 애가 토생금을 하려고 하니까 토생금도 잘 안 돼. 이 축토도 기운이 빠져. 왜냐면 신금 두 개가 있으니까 이 토라는 애가 이게 두 개를 생해야 되는 거잖아. 상황 자체로는. 그래서 이 토가 설대요. 파워가 설대. 얘는 에너지가 쭉쭉 빠지는 거야. 그럼 축토 입장에서는 얘는 다운이야. 신금 입장에서는 더 끌어당기고 싶어. 얘는 더 끌어당기고 싶어. 얘는 또 설대. 축은 거의 죽었다고 봐야 돼. 이 상황에서는 신축이 이게 들어오면 신금한테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던 사람들을 내가 돌봐야 되는데 이 돌보려고 보니까 얘는 계속 나락으로 가고 있고 그런 상황이야. 상황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신축의 축이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이잖아요. 겨울의 끝 가장 추운 계절. 그러니까 의견 조율이 안 되겠지. 서로 추우니까 패딩 하나가 있는데 서로 나눠 갖자고 하면 서로 달라고 할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해결이 안 돼. 서로 싸워, 이 사람들이랑. 근데 아까 말했죠? 이 두 사람은 서로 알던 사람이라고. 이네 둘은 원래 알던 사람이야. 근데 해결이 안 된다. 냉랭해질 것이다. 두 사람의 관계가. 의견 조율이 안 된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중심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사주가 다 나쁘냐? 좋은 점은 뭐가 있냐? 좋은 점도 있지. 이제 좋은 점 먼저 설명할 거예요. 먼저 병 주고 약을 줘야 되니까. 축토 안에는 신금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축중 신금이 투가 나게 되는 거야, 연에서. 이 신금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쨌든 그러면 제가 말했죠? 지지에 뿌리가 오면은 자기 다리가 생긴다고? 보통 신금 이렇게 다리가 오면 사회적으로는 좋아. 사람은 사회적으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잡는다던가 작년부터 약간 풀린다던가 하는 부분이 생겼어. 사회적으로는 좋다. 그리고 뭐 인센티브 같은 것도 많이 받을 수도 있어. 운이 좋다면은 자기 사주가 좋다면은. 근데 문제는 어쨌든 이 신축으로 이렇게 왔으니까 어쨌든 이게 나랑 똑같은 글자잖아. 그러니까 나눠 먹어야 돼. 돈이 들어와도 돈이 막 이렇게 많이 들어와도 나눠 먹어야 되니까 100%는 못 먹어. 한 50% 정도 먹어야 돼. 많이 나갈 거야 결국은. 근데 먹긴 먹죠. 사회적으로는 좋아요. 그렇고 이게 사회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인연적인 측면을 볼까? 인연? 신금의 인연적인 측면? 나는 이게 어떤 글자인지 모르니까 그냥 상상을 해보자고. 여기 신금이 무슨 글자인지는 모르니까 그냥 신축만 놓고 보자고. 근데 말했죠? 신 입장에서 신금이 지장간이든 어디든 있어서 근이 되면 얘 자체는 능력은 있는 거야. 바꿔 말하면 내가 지금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했었던 애가 바보 멍청이가 아니라는 거야. 어느 정도는 있어, 기본적으로. 그니까 얘에 대해서 더 애증인 거지. 얘가 능력도 좋고 말도 잘 듣는데 딱 내 말을 잘 듣진 않아. 그리고 내가 얘를 100% 못 믿겠어, 상황 자체가.
근데 어쨌든 얘 자체는 능력은 있다. 근데 결론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 이 신축이라는 능력 있고 까칠하고 내가 100% 믿을 수 없는 애를 내 것으로 만드냐 못 만드냐가 이 신금의 올해 운을 결정할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되냐? 얘를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 이 사람은 능력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역량은 있어요. 근데 내 뜻대로 따르진 않은 애야, 얘가. 얘의 상황 자체는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일 것이다. 그래서 내가 걔를 잘 돌봐주고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여러 가지 그 자동차 말고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내 것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사람을 잘 구슬려서 능력 좋고 괜찮은 사람이니까 내 사람으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여기까지입니다. 신금. 결론. 사람이 먼저다. 여러분. 사람이 먼저란 뜻이에요. 사람을 잡으셔야 됩니다.